90년생의 기상천외한 재테크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컨텐츠는 제가 지금까지 코인을 하면서 느꼈던 점과 간단한 데이터, 이런 정보를 보면서 파이코인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코인은 세 가지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 이를 트릴레마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확장성, 두 번째는 탈중앙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하면 이 보안 같은 경우에는 해킹을 예방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탈중앙화는 노드 분포나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세 번째 확장성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코인이 지금까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조차도 보안이나 탈중앙화는 만족을 시켰지만 이 속도 부분에서는 만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비트나 이더, 리플 이런 코인들이 여전히 가격을 유지하고 비싼지 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정답은 커뮤니티 같습니다. 기술적이나 이런 자본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부분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제가 코인을 하면서 느낀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커뮤니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볼 수 있는 간단한 지표가 저는 이제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보시면 비트코인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총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 수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달러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이 3,980만 개, 대략 4천만 개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량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메타마스크나 클릭 카이카스와 같은 그런 비트코인 개인 지갑에 있는 그 수량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활성화된 그 지갑은 하루 동안 5만 개 정도 됩니다. 이더가 한 65만 개 되고요. 그리고 도지 같은 경우가 4만 개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활성 유저가 공지하기로는 4,500만 명이라고 하는데 현재 KYC 인증을 하고 마이그레이션을 한 지갑은 대략 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4,500만 명이 모두 한다고 하면은 개인 지갑에 파이코인을 1달러 정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과 거의 비슷한 수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를 또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구글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파이코인을 검색어를 쳤을 때 검색 결과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BTC라고 쳤을 때는 3억 3천만 개, 그리고 비트코인이라고 쳤을 때는 5억 4천만 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하면 거의 9억 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더 같은 경우에는 2억 6천만 개, 그리고 이거 다 쳤을 때는 1억 1천만 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한 3억 8천만 개 정도 검색 결과가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전부 쳤을 때는 4억 5천만 개 정도 되는데 파이는 티커가 사실 파이라고 치면은 이 말도 안 되게 나오더라고요. 애플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거는 넣지 않았고요. 파이 네트워크로만 쳤을 때만 나온 검색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보다는 낮지만 이더리움보다는 검색 결과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트위터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로도 알 수 있는데 현재 가상화폐 순위로는 대략 6위 아니면 7위로 알고 있고요. 한 25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파이웨일이라는 트위터 이걸 보면은 여러 국가에서 이제 파이코인 관련한 커뮤니티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진으로 사람들이 좀 바로 볼 수 있게 직관적으로 나온 게 있는데 이걸 확인해 보시면은 콩고에서는 어느 정도 파이오니어가 있는지 리트윗을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콩고가 있고
다음은 뭐 필리핀, 여기 필리핀 커뮤니티 여기에 이렇게 모여 다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도 커뮤니티가 이렇게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걸 또 사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는 대륙 하나로 퉁치긴 했는데 나이지리아나 그런 곳에 사람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중국은 좀 너무 이런 자료가 많아서 합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또 진짜 파일을 결제하고 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은, 파이 여기 스토어라고 있는데 여기 가면은 현재 대한민국에는 232군데 매장에서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100% 파이코인으로만 결제하는 매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50%로 해서 현금 50%, 파이코인 5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매장들이 위치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도 이런 커뮤니티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이게 정말 이렇게 뭐 결제하고 있는 건지는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서 국내처럼 뭐 이런 후기 이런 걸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중국에서도 많은 파이코인 결제 매장이 이렇게 즐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오프라인으로 결제하는 것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첫 번째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제를 했던 매장이 있는데 2013년에 인천에 위치한 파리바게트 주인이 비트코인을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첫 비트코인 결제 고객이 등장을 했고, 이 고객은 7,500원 정도의 빵을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1비트코인당 450달러 가치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좀 가격이 올랐을 때 1200달러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비트가 얼마죠? 지금은 27,000달러 하니까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때보다는 정말 많이 오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고점으로 했을 때는 거의 100배 이상 오른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파리바게뜨의 점주분이 비트코인 결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프로그래머 출신인 점주의 아들이 자체 개발한 그 결제 시스템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선구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프라인 결제 매장 같은 경우에 이게 다 허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검색을 해보면은 갔다 왔다 이런 후기가 많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유튜브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갔다 왔다, 파이코인을 가지고 뭐 택시도 이용했다, 뭐 펜션에 갔다, 이런 게 있으니까 KYC 되신 분들은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를 진짜 절대 지출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코인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지출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지출이 광고비 지출입니다. 거래소에서도 뭐 일해보고, 그리고 뭐 코인 프로젝트 이런 거 광고 영상을 제작을 한다거나 이런 걸 확인을 해보더라도 광고에 정말 많은 돈을 쓰는데, 파이코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광고비에 전혀 돈을 쓰지 않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레퍼럴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끌어오면은 그 사람만큼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코인 관련해서 알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광고까지 집행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뭐 코인 거래소라고 검색만 하더라도 파이코인 최고라는 게 사업자를 내고 CPC 광고까지 돌리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이코인 최고라는 게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광고를 하고 있고, 파이코인이라고 쳐도
여기 보시면 이런 파워링크 다 돈이거든요. CPC 광고 기반이기 때문에 클릭할 때마다 돈이 듭니다. 이거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파이코인 관련해서 돈을 개인적으로 지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단은 돈을 광고비에 안 쓰는데 개인들이 알아서 커뮤니티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이득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커뮤니티원들이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광고비가 전혀 들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은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한 번, 그리고 아니면 몇 번 말 한 번이면은 그게 광고 효과로 정말 좋았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다른 자동차 제조사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았다고 해요. 30%인가 40% 이상이었는데 현대만 보더라도 5%, 10%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광고비를 절약하는 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 국내 기준인데, 사실 제가 이거는 프리미엄이 아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저번 달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자 순으로 봤을 때 업비트가 1위고 그리고 2위가 파이코인입니다. 그래서 업비트가 이제 대충 250만, 파이코인이 100만, 그리고 3위가 빗썸, 그리고 4위가 코인원, 5위가 바이낸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활성 유저가 국내에만 100만 명이고, 그리고 이제 설치 신규를 보자면 저번 달 같은 경우에 업비트가 7만 건, 뭐 빗썸이 3만 7천 건, 파이코인이 3만 건. 쉽게 생각을 하면은 매달 신규 유저가 3만 명씩 늘고 있다. 국내에만 3만 명씩 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코인의 가치를 올리는데 당연히 뭐 기술력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커뮤니티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코인 투자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코인은 정말 극 초반에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든 초기 뭐 아이디어나 프리세일 뭐 이럴 때 들어가면은 투자한 만큼 이상, 많게는 뭐 10배, 100배까지도 가능하고요. 근데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프리세일이나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굴만 가능하고, 근데 아직까지 상장되지 않았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기대감을 안고 있고, 이런 코인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스캠이다 아니다 이 여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에 민코인 페페를 보면서도 많이 느꼈고, 사실 코인에 뭐 수많은 스캠이 있지만 그 스캠조차도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단단해지면 그거는 프로젝트로 성공을 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